우리나라에서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크라우드 펀딩 하면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꽃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오늘은 일반인이 엔젤 투자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장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투자할 대상 기업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엔젤 투자는 투자를 할 기업의 정보가 시장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을 탐색하고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투자 대상 기업을 찾았다면 그 기업이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평가는 엔젤 투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평가가 끝났다면 엔젤 투자를 할 때 그냥 돈을 넣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투자 계약 방식에는 상환전환 우선주라든가 전환 사채라든가 일반 보통주라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합의하에 원하는 방식으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이제 그 증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프로세스로 엔젤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 대상 기업을 평가해서 투자할 만한 기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투자 대상 기업이 결정이 됐다면 투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증권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처럼 네 가지 단계로 엔젤 투자가 진행이 되는데, 엔젤 투자 경험이 없는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 대상 기업을 찾기조차도 힘들기 때문에 엔젤 투자를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엔젤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투자는 투자자가 직접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엔젤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째가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제품을 받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그 회사에 증권을 받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가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투자를 하고 이자를 받고 나중에 원금을 받는 방식이죠. 자,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크라우드 펀딩 하면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크라우드 펀딩의 가장 꽃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어떻게 하느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이죠. 온라인 플랫폼에 회원 가입을 해서 투자자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투자자는 실명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분증을 이렇게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마치 우리가 증권회사에 가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신분 확인이 되고 나면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는 많은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일반 개인들이 투자를 할 만한 대상 기업인지를 발굴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을 전달하는 이 프로세스를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정말 투자 가치가 높고 투자해서 수익이 날 만한 기업을 추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중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회사가 제시한 자료가 정확하고 현실에 근거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그 정도 내용을 확인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이제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현재 펀딩을 유치하고 있는 기업들 목록을 확인하시고 그 기업의 상세한 내용을 보시고 투자에 참여를 하시게 되면, 청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목표 금액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개설하는 기업은 목표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목표 금액의 80%까지 도달을 하면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00%가 마감이 되지 않더라도 80%만 도달하게 되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간주를 해서 증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습니다. 펀딩포유라는 플랫폼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자회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펀딩포유 플랫폼은 후원형,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플랫폼하고 차이점은 기업하고 일회성의 관계가 아니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가 투자를 하고 나서 펀딩포유의 주주방을 통해서 그 기업이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엔젤 투자자, 회원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기업 목록을 확인하고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직접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접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이 간접 투자는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개인 투자 조합은 개인들끼리 모여서 사모 방식으로 일종의 펀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를 구성을 해서 이 펀드를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규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하고 승인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펀드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는 제너럴 파트너라고 합니다. 그 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하고 회수하고 해산하는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너럴 파트너,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죠. 제너럴 파트너가 그 펀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펀드를 운영하는 제너럴 파트너, 업무집행조합원이 엔젤 투자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그 엔젤 투자자, 이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가치를 평가하고 그리고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을 수령하는 것까지 이 모든 절차를 업무집행조합원이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그 펀드에 출자를 하는 겁니다. 이건 투자라고 하지 않고 출자라고 말을 합니다. 펀드에 돈을 넣는 걸 출자라고 하고요. 출자를 해서 펀드가 결성이 되게 되면 그 펀드에서 모은 자금을 가지고 투자 대상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증권을 받게 되는데 그 증권을 출자자들이 갖는 게 아니고 투자조합 명의로 증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조합에 있는 출자자의 지분대로 그 권한은 이렇게 배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조합 운영자,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을 전문가로서 컨설팅도 하고 또 사업을 지원하기도 해서 그 기업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투자를 해서 회수가 되게 되면 그 투자금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과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직접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전부를 투자자가 다 가져갑니다. 대신 개인 투자 조합은 간접 투자 방식이고 업무집행 조합원이 업무의 상당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출자를 하고 나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비용이 필요하고요. 또 세무 기장을 하고 공인회계사의 관리 감독을 받고 여러 가지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또 투자 성과가 나게 되면 그 성과를 개인 투자 조합에서 업무집행 조합원의 성과 보수를 또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직접 투자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좀 유리하겠죠. 그런데 직접 투자와 또 간접 투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엔젤 투자가 리스크가 높은 투자인데 일반 개인들이 못 모르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을 한 사람이 기업당 500만 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제한을 해놨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최대 한도를 1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도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조합은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 방식이고 전문가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한도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 몇 억이든 투자하고 싶은 만큼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물론 장점은 있지만 단점도 있고요. 개인 투자조합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엔젤 투자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엔젤 투자의 어떤 세제 혜택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젤 투자를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젤 투자, 우리가 지금까지 접해왔던 투자는 상장 주식 투자가 대부분이었죠. 근데 엔젤 투자는 다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잘 투자하면 1, 20%의 수익이 아니고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수천 배까지 엄청난 수익을 내서 단 한 번의 투자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투자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요즘 시대에는 많은 어떤 혁신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많은 스타트업에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에 사업 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질 수 있다면 미래에 그 기업이 성장했을 때 엄청난 투자 가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축을 해서 목돈을 가지고 계신다면 목돈의 일부를 엔젤 투자 쪽으로 좀 배정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엔젤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엔젤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